여러분 안녕하세요.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원래 제주에서 멋진 곳 보여드리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요즘 제주도 4단계니까요. 오늘은 저희 집 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아, 우리 구독자 형님 누나한테 멍멍 인사 같이 해야지.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제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데요. 이 근처 작은 동네 의원에서 1시간 있다 맞습니다. 아마도 요즘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굳은 땅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앞두고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면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논문으로 검증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유력한 의학단체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만든 건 아니다. 홍해걸 개인이 의학적 개연성에 비춰서 단 1%라도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의학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좀 놓아주고 할게요. 면역과 염증과의 관계입니다. 면역과 염증은요,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올라가면 염증이 떨어지고요, 면역이 내려가면 염증이 올라갑니다. 면역과 염증에 관계하는 게 바로 여러분 백혈구입니다. 우리 몸에서 군인이나 경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혈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과립구, 하나는 림프구입니다. 과립구는 굉장히 숫자도 많고 용감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가서 맨몸으로 부딪힙니다. 적을 죽이죠. 근데 문제는 과립구는 림프구에 비해서 진화가 좀 덜 된 그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좀 적게 된 일종의 비정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피하 식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뭔가 조금만 수상하면 얘네들이 과잉 흥분해서 사실은 소총으로 적만 조준해서 죽여야 하는데 여기다가 기관총을 난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정상세포도 망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몸 안에 휘발유에 불이 붙는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과립구가 적절하게 염증 반응을 보이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나치게 흥분해서 내 몸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게 염증이고,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원하는 건 연착륙입니다. 너무 격렬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서히 내 면역 시스템이 이종 단백질, 백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몸 안으로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단백질 껍데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무기 역할을 하는 창이나 칼입니다. 백신이니까 창이나 칼만 들어오고 바이러스 자체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착륙이 가능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과립구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면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만 들어와도 내가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해서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림프구가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예컨대 사관학교를 졸업한 최정예 정규 군인이죠. 훈련이 이 흉선에서 아주 잘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피하 구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딱 원하는 바이러스만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원하는 면역은요, 과립구는 흥분을 줄이고 림프구가 오히려 잘 작동하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몸이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과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 좋습니다.
잠깐만. 아이, 겨울아, 임마, 좀. 아, 이거 중요할 때 아빠 엔지 안 되고 했는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디부터 했더라? 여러분들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뇌가 인지하고, 그러면 자율신경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에 전달이 되면 이게요, 과립근을 흥분시키는데 정작 작동해야 할 림프근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증은 올라가고 면역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맘때쯤 하셔야 할 일은 D-Day를 설정하고 접종 며칠 전부터는 나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서 내 몸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접종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 뭔가를 먹는 게 좋다는 얘기죠. 공복 상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가 가장 비상 사태로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게 혈당이 떨어질 때입니다. 내가 굶주리고 있다고 자각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과립구가 흥분하고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예컨대 잇몸 질환이 있다, 아니면은 뭐 두통이 있다, 아니면 뭐 치질이 있다, 디스크가 있다, 어딘가 뭐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식사 시간을 놓치면 훨씬 더 많이 아프다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로 혈당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막 가라앉고 염증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뭘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코티솔이 나오면서 염증을 쭉 가라앉히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때 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두 시간 전에 공복으로 가지 마시고 뭐든 가볍게 드시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곧 가는데 집사람도 없고 해서 좀 차량하지만 피자 한 조각이라도 먹고 이제 접종하러 가겠습니다. 박사님, 백신 접종하시는데 기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니, 지금 이제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단백질이 내 몸 안으로 이제 곧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 백혈구가 얌전히 잘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박사님, 혹시 준비물은 다 챙기셨나요? 그럼 신분증하고 마스크. 자, 네. 이따 뵐게요. 네, 다녀오십시오. 안녕. 네, 저는 백신을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팔이 약간 뻐근한 것 말고는 무사합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부프로펜을 먹는 게 좋다, 또 타이레놀을 먹는 게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CDC 지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ot recommend,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타이레놀이 되었건 이부프로펜이 되었건 백신 전에 미리 먹을 필요가 없다. 사실은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 뭐 심근염을 미리 먹는다고 예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타이레놀도요, 일부러 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 참을만 하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접종 전후 먹는 건 넌센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미 먹고 있는 분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염을 오래 알아가지고요, 현재 이부프로펜을 먹는 분이라면, 또는 뭐 심장병 예방 차원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먹고 있는 분이라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일부러 끊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먹던 약은 계속 드세요.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굳이 백신 때문에 또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이런저런
소염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더위도 많이 가셨죠. 아무쪼록 이 코로나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겨울아, 이리 와. 안녕히 계십시오.